자, 임만글 변호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. 빚 안 갚는 법, 법률 필살기. 네, 지금 앞에서 우리가 개인 면책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렇다면 이렇게 빚 전부를 없애주는 개인 면책 제도 신청하면 과연 몇 %가 통과될까요? 그렇지. 다 되는 건 아니죠. 이게 통과가 중요하다.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1, 2% 될 것 같아. 고생해서 빚 갚을 거를 하루아침에 없애주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확률적으로. 그러면 여기 변호사님들이 우리 약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. 제가 올 때 한 50% 이상은 되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? 조금이니까 1, 2%요.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인데 1%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? 0.5%? 네, 하여튼 작아야 되지 않겠어요? 짠! 하고 우리 임만글 변호사께서 열어주실 겁니다. 네, 그 개인 면책 제도 신청하면 예? 93%. 예? 93%. 예? 와! 진짜로요? 네,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개인 면책 통과율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. 그래서 2013년 상반기에는 93.4%고요. 2010년도에는 86%였습니다.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. 근데 뭐 물론 지금 요건이 좀 엄격화되고는 있거든요. 그 요건에 맞는 분들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좀 통과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. 그냥 막연히 면책 제도는 좀 나하고 먼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가까운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셔서 좀 면책을 받아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야.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한 대여섯 건 정도 외에는 다 통과가 됐거든요. 근데 대여섯 건 같은 경우에도 뭐 형사처벌 받았다든지 아니면 도박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면책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 돈 받을 사람 빚독촉을 하면 이건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? 면책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면책을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되는구나 해서 과도한 빚독촉을 막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압력을 하면 오히려 위자료를 또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실제 사례에서 이제 면책을 받아서 더 이상 돈을 안 줘도 된다라고 한 사안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본인은 억울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이렇게 약간 위협을 한 거죠. 예. 그랬을 때 이런 위협 자체가 이 면책 제도를 취지를 없애는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위자료 100만 원을 돈을 안 갚은 그 빌린 사람에게 줘라라고 판결이 나온 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 확률도 높으니까 악용할 소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살짝 거짓말을 하든지 근데 말이에요. 이 개인 면책의 이런 혜택을 노리고 사실 가짜로 사실이 아닌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발각이 되면 기존에 받았던 면책 결정도 없어집니다. 그래서 빚이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기게 되고요. 그리고 사기 파산 면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렇지. 그런 게 있어야지. 있어야지. 또 여러분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변호사들이 사기를 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. 예,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그 변호사의 채권자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거를 악용해서 그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거든요.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. 내가 너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 얼른 내 돈부터 갚아라. 예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까부터 궁금했다. 그때 말도 못하고 궁금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해서 자꾸 안 갚아도 된다.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그러게. 돈 빌려준 사람은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심지어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돈을 벌어요, 이 사람이. 그래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채무자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신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. 그래서. 파산 면책 이 판정을 받을 때 그 돈을 빌린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참석해서 저 사람이 사실 내 돈을 자기 돈을 어디다 숨겨놨다. 아니면 고의로 이 파산을 하고 있다. 이러한 것을 입증을 하면 파산 결정을 못 받게 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사실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법
법원에서 출석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실은 잘 활용되진 않죠. 근데 이제 그 파산 면책 신청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카드 빚이 문제됐다 그러면은 카드 사용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. 그러면 소비 패턴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죠. 이제 이게 술 먹은 거냐, 어디 정말 생활비 필요한데 필수품 산 거냐라는 게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수입보다 과도한 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파산을 안 받아줍니다. 그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산과 면책이 임방울 변호사님 필살기처럼 저렇게 많이 되니 나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면책될 거니까 지금 내 빚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1억 더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그 신청하기 직전에 막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파산이 면책이 잘 안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내가 이 정도 빚이 있으면 거기까지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파산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